저를 버린 사람은 아들 못 끊는 여자라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는 쫓겨났습니다. 100일도 안 된 딸을 안고 진흙탕에 무릎 꿇었던 그날 밤. 12년 뒤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친자 하나 그리고 입양한 아이 둘. 아들을 못 낳아 버려진 여자가 남의 아이 둘을 키웠다고 그렇게 비웃던 남자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릎 꿇고 말도 못한 채. 이렇게 이 여자의 복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비는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씻어내듯 지워버리듯 퍼붓는 굴욕이었다. 나는 시댁 대문 앞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포대기 속에는 100일도 안 된 딸이 숨가쁘게 울고 있었다. 울긴 왜 울어?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들 하나 못 낳아놓고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과 함께 소금이 날아왔다. 귀신을 쫓듯 더럽다는 듯 나는 본능적으로 딸 얼굴을 가렸다. 소금 알갱이가 내 뺨을, 이마를, 젖은 머리카락을 때렸다. 수아야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딸은 태어난 지 겨우 80일. 몸무게는 3kg도 안 됐고 숨소리마저 가늘었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조산하라 면역력이 약합니다. 찬바람 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빗속에 무릎 꿇고 있었다. 딸 낳은 주제에 뭘 봐라. 시어머니는 대문 안쪽에 서서우산도 쓰지 않은 채 나를 내려다봤다. 영수가.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시집 올 때 뭐라고 했어? 어머님. 아들 낳아서 대를 잇겠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랬다. 나는 그렇게 약속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집안은 3대 독자야. 철수가 아들 낳아야 해. 그거 하나만 부탁한다. 그때 나는 23이었다. 순진했고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아들쯤이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약골 딸 하나 낳아놓고 끝. 임신 9개월째 의사가 말했다. 딸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건강하게만 낳으면 되죠. 의사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미 실망했다는 걸. 그리고 출산 당일 나는 조산으로 딸을 낳았다. 2.8kg. 숨소리도 약하고 울음도 제대로 못 내는 아이. 이런 애를 낳아? 시어머니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중얼거렸다. 아들도 아니고 병약하기까지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딸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미희가 임신했대. 아들이래. 그로부터 2달 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시어머니는 나를 피했고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 요즘 집에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미희 만났어. 최미희요? 최미희. 내 고등학교 동창이 자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 응.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미희가 임신했대. 그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아들이래.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설마 당신 아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였어요? 1년쯤. 1년? 그러니까 내가 임신 중일 때부터였다는 얘기였다. 왜요? 미안해. 왜냐고요? 나는 소리쳤다. 나랑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
그 눈빛은 차가웠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아내야. 뭐라고요?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근데 넌 딸 낳았어. 그것도 약골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미희는요? 미희는 아들 낳는데. 그래서 날 버리겠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아들을 낳는 도구였고 그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존재였다. 짐 싸. 넌 필요 없어.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내 방문을 열었다. 영수가. 네, 어머님. 짐 싸.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짐 싸서 나가라고. 어머님, 저 어디 가요? 그건 내가 왜 알아야 돼?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넌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야. 수아는요? 수아?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키울 사람 찾아볼게. 네? 너 혼자 나가.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제 딸인데요. 딸?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우리 집안 핏줄도 아닌 게 무슨 딸이야. 약골 여자애 하나 키워봤자 돈만 들어. 어머님.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일까지 짐 싸.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문을 쾅 닫았다. 엄마가 너 지킬게. 그날 밤 나는 딸을 안고 울었다. 수아야 미안해. 딸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감촉.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새벽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다. 옷 몇 벌 통장 하나 그리고 딸.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수아 두고 가. 싫어요. 뭐? 제 딸이에요.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내가 뭘 먹여 살리는데? 일할게요. 일?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고졸의 경력도 없는 내가? 애 없고 뭘 한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딸을 꼭 안고 걸었다. 야, 박영숙. 뒤에서 고함이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우리 어디가? 첫날 밤 우리는 찜질방에서 잤다. 5,000원. 그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딸을 눕히고 젖은 옷을 말렸다. 수아야. 딸은 작은 눈을 뜨고 나를 봤다. 엄마가 너 지킬게. 절대 버리지 않을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짐했다. 아들을 못 낳아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딸을 지키는 엄마가 되겠다고. 새벽 3시 내 하루가 시작됐다. 다음 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딸을 업고 빌딩 청소를 시작했다. 4층부터 1층까지. 화장실, 복도, 계단. 딸은 포대기 안에서 가만히 숨을 쉬었다. 수아야, 조금만 참아. 청소가 끝나면 오전 7시. 그때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점심시간에는 공원 벤치에서 딸에게 젖을 물렸다. 수아야, 맛있어? 딸은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빨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아줌마, 괜찮으세요?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딸 수아는 조금씩 자라났다. 여전히 또래보다 작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밝았다. 엄마. 응, 수아야. 오늘 뭐 먹어요? 김밥 먹을까? 좋아요. 수아는 손뼉을 쳤다. 나는 편의점에서 할인 김밥을 샀다. 1,000원. 우리 모녀의 저녁 식사였다. 수아야, 천천히 먹어. 네. 수아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고. 당신 영숙 씨죠?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 어서 오세요. 영숙 씨 맞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동창 강민준이에요. 민준이? 강민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
조용하고 공부 잘하고 항상 도서관에 있던 아이. 민준아? 네, 맞아요. 민준이는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집이 근처거든요. 자주 오는 편의점이에요. 아,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랬구나. 그런데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결혼하셨어요? 응. 아이도 있고요. 딸 하나. 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나는 애써 웃었다.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거짓말. 응? 영숙 씨 눈빛 예전이랑 달라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엔 항상 밝았는데 지금은. 민준이는 말을 멈췄다.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민준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명함을 꺼냈다. 이거 혹시 힘들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뭐 하는 사람인데? 변호사요. 변호사? 네. 민준이는 웃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그 명함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변호사라. 영수가 나 할 말 있어. 그날은 수아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수아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영수가. 돌아보니 최미희였다. 화장도 옷도 표정도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웠다. 미희야? 오랜만이다. 미희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다. 뭐하러 왔어? 할 말 있어서. 무슨 말? 미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바빠. 30분만. 미희는 내 팔을 잡았다. 제발. 중요한 얘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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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수 오빠 아기 가졌어. 카페에 앉자마자 미희는 말을 꺼냈다. 영수가. 응. 나 임신했어. 나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축하해. 고마워. 미희는 웃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철수 오빠 아기야. 뭐? 철수 오빠 아기. 나 임신했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장난이지? 아니. 미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짜야. 벌써 4개월 됐어. 4개월? 그러니까. 수아가 태어나고 겨우 8개월 만이었다. 언제부터였어? 1년 전쯤? 1년 전? 나는 소리쳤다. 그럼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란 얘기야? 응.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아니. 미희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뭘? 나 철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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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래. 초음파 찍었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결혼? 응. 철수가 결혼했잖아. 나랑. 알아. 미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래서 이거. 뭔데? 이혼 동의서. 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철수 오빠가 보냈어. 나한테 전달하라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미희는 조용히 말했다. 영수가 너도 알잖아. 철수네 집안이 얼마나 아들 원하는지. 그래서? 나 아들 가졌어. 뭐? 초음파 찍었어. 확실한 아들이래. 미희는 휴대폰을 꺼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봐. 여기.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철수 오빠네 집안에서 완전 좋아하더라.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날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야. 미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역할이 끝난 거지. 역할? 응.
미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너 아들 못 낳잖아. 수아도 약골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미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철순의 집안은 건강한 아들이 필요해. 근데 넌 그걸 못 줬잖아.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아들 못 낳는 게 아니야. 그래? 미희가 비웃었다. 그럼 왜 딸 낳았어? 그건 아들 낳을 수 있었으면 진작 낳았겠지. 미희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그냥 서명해. 서로 편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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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친구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 미희를 똑바로 봤다. 미희야. 응? 넌 내 친구잖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희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응.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할게. 미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난 항상 내가 부러웠어. 뭐? 너 예쁘잖아. 공부는 못해도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좋아했잖아. 그게 무슨. 특히 철수 오빠. 미희는 웃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철수 오빠 너 좋아했잖아. 나도 좋아했는데. 오빠는 널 선택했지. 그래서 이번엔 내가 선택받고 싶었어. 미희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난 아들 낳잖아. 너보다 나은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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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안 해. 나는 서류를 밀어냈다. 서명 안 해. 왜? 난 아직 철수 아내야. 법적으로만 그렇지. 미희가 코웃음 쳤다. 철수 오빠 이미 마음 떠났어. 그래도 안 해. 고집 부리지 마. 미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넌 이혼당할 거야. 철순의 집안에서 가만 안 둘걸? 알아서 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할 말 없으면 갈게. 야, 박영숙. 미희가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지금 서명 안 하면 나중엔 더 비참해진다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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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는 내가 데려간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이랬어요. 거짓말.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미희 만났지? 어떻게? 미희가 전화했어. 이혼 동의서 전달했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명했어? 안 했어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안 해? 전 아직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어머님, 수아 데려와. 네? 수아. 내가 데려갈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너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내가 키워줄게. 싫어요. 뭐? 수아는 제 딸이에요. 우리 집안 핏줄이기도 하지. 시어머니는 한 발짝 다가왔다. 내가 이혼하면 수아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안 돼요. 왜? 수아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엄마야? 철수야 제발.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철수 씨. 뭐? 미희 얘기 진짜예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돌아봤다. 뭐가 어떻게야? 저 당신 아내잖아요. 아내? 남편은 차갑게 웃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아내야. 당신 정말. 그리고 미희는 아들 가졌어.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 수아도 당신 딸이잖아요. 딸? 남편이 비웃었다. 약골딸 하나가 뭐가 중요해?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남편은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싫어요. 왜? 전 아직 사랑해요. 그 말에 남편은 웃었다. 사랑? 네. 웃기네. 남편은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아들 낳아야지. 철수 씨, 내일까지 서명 안 하면 강제로 이혼 소송 걸 거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수아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갈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마 왜 울어요? 그날 밤 나는 수아를 안고 울었다. 엄마? 수아가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줬다. 왜 울어요? 아니야, 수아야. 엄마 아파요? 아니야. 나는 억지로 웃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수아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응, 괜찮아요. 수아가 웃었다. 엄마 힘들면 수아가 안아줄게요. 그리고 작은 팔로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무너졌다. 수아야. 네? 엄마가 너 지킬게. 응. 절대 너 버리지 않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등을 토닥였다. 엄마 괜찮아요. 수아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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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말 이혼할 거예요? 일주일 뒤 남편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유는 성격 차이 및 배우자의 의무 불이행.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부인 출석 날짜 잡혔습니다. 네. 혹시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국선 변호사 신청하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고 나는 명함함을 뒤졌다. 거기서 강민준의 명함이 나왔다. 강민준 변호사.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영숙 씨? 응, 나야. 무슨 일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도움이 필요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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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민준이는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앉으세요. 고마워. 나는 의자에 앉았다. 민준이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혼 소송이네요. 응. 사유가 성격 차이? 응. 거짓말이죠? 응? 민준이는 나를 똑바로 봤다. 영숙 씨,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나 아들 못 낳아서. 네? 딸 낳았거든. 그것도 약골로. 그래서요? 남편이 다른 여자 임신시켰어. 아들이래. 민준이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정리할게요. 응? 남편이 간통으로 다른 여자 임신시켰고 그걸 이유로 이혼 요구한 거죠? 응.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유책 배우자예요. 뭐? 잘못한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죠. 이혼 사유가 남편한테 있어요. 그럼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민준이는 펜을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양육권도 당연히 영숙 씨가 가져가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정말? 네. 민준이는 웃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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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길 수 없어. 법원 출석 당일 나는 민준이와 함께 법원에 갔다. 반대편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네. 어머님, 소용없어. 넌 이길 수 없어. 그때 민준이가 말했다. 왜 이길 수 없죠? 뭐?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박철수 씨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야.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준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박철수 씨에게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 박영숙 씨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다. 이혼은 해드리죠. 대신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조용히 물었다. 원고 박철수 씨,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갈등이 뭡니까? 그것은 변호사가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저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어머님,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다. 딸 하나 낳아놓고 그것도 병약하게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했다고요.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판사는 남편을 바라봤다. 원고 측 이혼 사유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남편은 말을 못했다. 그때 민준이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원고 박철수 씨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여성을 임신시켰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증거 있습니까? 네. 민준이는 서류를 제출했다. 최미애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그리고 원고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다. 원고 측,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네. 딸을 낳은 게 잘못인가요?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 이게 맞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네. 원고 집안은 3대 독자로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피고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잠깐만요.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민준이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민준이는 판사를 바라봤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명백히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혼은 인정하되 위자료와 양육권은 피고에게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휴정 시간,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막아섰다. 박영숙, 어머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이기려는 게 아니라고. 전 그냥 수아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수아?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그 약골 딸에? 네. 내가 뭘 먹여 살리는데?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로.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넌 수아 제대로 못 키워. 우리한테 맡겨. 싫어요. 왜? 수아는 제 딸이에요. 우리 핏줄이기도 하지.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다. 어차피 넌 나중에 후회할 거야. 뭐가요? 수아 키우면서 재혼도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어서 후회하겠지.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때 가서 우리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영숙 씨 괜찮으세요? 나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영숙 씨? 민준이었다. 응. 괜찮으세요? 응. 나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문을 열고 나가자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우로 나를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야. 거짓말.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영숙 씨, 혼자 참지 마세요. 응?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고마워, 민준아. 괜찮아요. 민준이는 웃었다. 저 변호사잖아요. 이런 거 도와드리려고 변호사 된 거예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주 뒤 최종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서류를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피고 박영숙과 원고 박철수의 이혼을 인정한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다. 단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5천만 원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는 계속 읽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박수아의 양육권은 피고 박영숙에게 있으며 원고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것. 재판장님,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양육비가 너무 과합니다. 과하다고요? 판사는 차갑게 말했다. 원고는 정상적인 직장이 있고 피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에 있으면 항소하십시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야, 박영숙, 어머님,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100만 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법원에서 정한 거예요. 법원?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내가 꼬드긴 거지. 변호사 시켜서. 어머님, 저 그냥 제 권리 찾은 것뿐이에요. 권리?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아들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권리야? 딸도 자식이에요. 자식?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약골 딸의 하나가. 무슨 자식이야? 그때 민준이가 나섰다. 어르신. 뭐야 너? 계속 그러시면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뭐? 녹음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시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다. 철수야, 가자. 남편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 돌아섰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법원을 나서자.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네.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민준이는 웃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 이겼을 거야. 영숙 씨도 잘하셨어요. 응?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민준이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무너져요. 근데 영숙 씨는 안 그랬어요. 그냥 수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게 대단한 거예요. 민준이는 나를 바라봤다. 영숙 씨, 좋은 엄마예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엄마 이겼어요? 집에 돌아가자. 수아가 뛰어왔다. 엄마. 수아야. 나는 수아를 안아 올렸다. 엄마 기다렸어요. 미안해, 늦었지? 괜찮아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겼어요? 응?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 법원 간다고. 아. 나는 수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수아야. 네? 엄마가 이겼어. 정말이요? 응. 나는 수아를 꼭 안았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 수 있어. 진짜요? 응. 수아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엄마, 저 무서웠어요. 응? 할머니가 저 데려간다고 했어요. 뭐? 엄마 없이 저 혼자 살아야 한대요. 나는 수아를 더 꼭 안았다. 절대 안 돼. 엄마가 너 지킬 거야. 정말요? 응. 나는 수아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엄마는 절대 너 안 버려. 새로운 시작. 그날 밤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일단 월세 구하고 작은 원룸이라도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수아 어린이집 보내고 수아는 이제 3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나이였다. 나는 더 나은 일 찾아보자.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수아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영숙 씨, 저 민준이에요. 응, 민준아.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 제 지인인데 작은 회사 운영하세요. 거기서 사무직 직원 구한대요. 사무직? 네. 경력 없어도 되고 워킹맘도 환영한대요. 나는 눈물이 났다. 민준아,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민준이는 웃었다. 영숙 씨 열심히 사시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나는 민준이가 소개해준 작은 무역회사에 갔다. 사장님은 인자한 인상에 50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아,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앉으세요. 나는 긴장한 채 앉았다. 경력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괜찮아요. 사장님은 웃었다. 저도 워킹맘이었거든요.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정말요? 네. 월급은 200만 원, 9시 출근 6시 퇴근, 주말 쉬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날 저녁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네. 엄마 직장 구했어. 정말이요? 응. 나는 수아를 안아 올렸다. 이제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진짜요? 응.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최고. 나는 수아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아들을 못 낳아.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딸을 지키는 당당한 엄마로 살아가는 거야. 민준아, 저녁 한번 살게. 며칠 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네, 영숙 씨. 저녁 한번 살게. 고마운 마음에. 괜찮아요. 아니야. 꼭 사고 싶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 수아도 데려오세요. 응? 가족 외식이요. 민준이는 웃었다. 수아도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5년이 흘렀다. 수아는 이제 8살. 건강하게 자라서 1학년이 됐다. 엄마. 응, 수아야? 오늘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수아는 시험지를 내밀었다. 와,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수아 최고네. 나는 수아를 안아 올렸다.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이제는 활발하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엄마. 응? 오늘 민준 아저씨 와요? 응? 토요일이잖아요. 민준 아저씨 오는 날. 나는 웃었다. 맞다. 오늘 토요일이네. 야호! 수아가 환호했다. 민준 아저씨 오면 맛있는 거 먹잖아요. 영숙 씨, 안녕하세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제가 열게요. 수아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다. 민준 아저씨. 수아.
오랜만이야. 민준이는 수아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와, 진짜? 우리 수아 천재네. 민준이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다. 그럼 이거 선물. 뭐예요? 열어봐. 수아가 선물을 열자 예쁜 공책과 펜 세트가 나왔다. 와,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민준이는 수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민준아, 들어와. 네. 민준이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 힘드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회사는요? 바빴지만 재밌었어. 나는 5년 동안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처음엔 서류 정리만 했지만 이제는 해외 바이어와 메일도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 5년 전만 해도 편의점 알바하셨잖아요. 이제는 해외 업무까지 하시고. 민준이가 도와줘서 그래. 제가 뭘 했다고요? 민준이는 웃었다. 영숙 씨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민준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저녁 식사 중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민준 아저씨. 응? 왜 결혼 안 해요? 민준이는 깜짝 놀라 물을 뱉을 뻔했다. 수아야, 그런 건 왜 물어봐? 궁금해서요.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잖아요. 수아야, 내가 말을 꺼내려는데 민준이가 먼저 말했다. 수아야. 네? 아저씨가 수아 아빠 되면 어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응?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아를 봤다. 아저씨가 수아 아빠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이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도 친구들처럼 아빠 생기는 거예요? 응. 민준이는 나를 바라봤다. 영숙 씨만 괜찮으시다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아, 5년 동안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다. 영숙 씨랑 수아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민준아, 저랑 결혼해 주세요. 나 괜찮을까? 수아를 재운 뒤 나는 민준이와 거실에 앉았다. 민준아. 네. 진심이야? 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 동안 생각했어요. 영숙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혼녀야. 알아요. 딸도 있고. 그것도 알아요. 민준이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더 좋아요. 응? 영숙 씨는 혼자서 수아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민준이는 웃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좋아요. 나는 눈물이 났다. 민준아, 영숙 씨, 나 당신한테 줄 게 없는데. 있어요. 뭐? 사랑이요. 민준이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영숙 씨가 저를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준아. 네? 나도 좋아해. 정말요? 응.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5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영숙 씨. 그리고 나는 민준을 똑바로 봤다. 나랑 결혼해줘.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네. 엄마, 정말 민준 아저씨랑 결혼해요? 다음 날 아침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네. 엄마가 민준 아저씨랑 결혼하려고 해. 진짜요? 수아가 환호했다. 그럼 민준 아저씨가 제 아빠 되는 거예요? 응. 야호. 수아는 방방 뛰었다. 드디어 저도 아빠 생겼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수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민준이도 행복하다면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뒤 나는 민준이 부모님을 만났다. 어머님, 아버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민준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딸도 있다고 들었는데. 내 8살이에요. 오늘 왜 안 데려왔어요? 그게. 나는 망설였다.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다음에 데려올게요, 어머니. 그래. 민준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네. 민준이가 영숙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민준 어머니는 웃었다. 5년 동안 매일 영숙 씨 얘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수아 얼마나 예쁜지. 어머님.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민준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었다. 환영해요. 우리 며느리. 나는 눈물이 났다. 이게 가족이구나. 민준아,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응?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입양.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입양? 응.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아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영수가. 나도 버려졌잖아. 아들 못 낳아서.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서 알아.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수가. 같이 키우자. 우리 가족으로. 민준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웃었다. 그래. 정말? 응. 민준이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마워. 대신 민준이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이 많아지면 육아는 나도 도와줘야 해. 당연하지. 나는 웃었다.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한 달 뒤 나는 민준이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원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내했다. 이쪽이에요. 보육원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와. 민준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네. 원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렇군요.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때 한 아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혼자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요? 아, 준호요. 원장님이 말했다. 부모가 버렸어요. 아들이라서. 아들인데 버렸다고요? 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아들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병원에 두고 갔어요.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나와 반대구나. 나는 아들을 못 낳아 버려졌고 이 아이는 아들이라서 버려졌다. 준호야. 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림 뭐 그려? 공룡이요. 와, 잘 그렸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결심했다.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또 한 명 있어요. 그때 원장님이 말했다. 혹시 한 명 더 보실래요? 네. 준호랑 친한 아이가 있거든요. 원장님은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서연이. 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안녕. 나는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을 맞췄다. 이름이 서연이구나? 네. 서연이는 말이 없었다.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는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요. 그랬구나. 말도 잘 안 해요.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나는 서연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네? 우리 집에 갈래? 서연이는 나를 가만히 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 아이도 데려가자. 우리 가족이 될래? 보육원에서 나오며 민준이가 물었다.
영수가. 응? 정말 2명 다 입양할 거야?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서연이도.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힘들 텐데. 괜찮아.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나 강해. 민준이는 웃었다. 알아. 같이 키우자. 수아, 준호, 서연이. 세 아이 모두. 그래. 민준이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만들자. 수아야, 동생 생긴다. 그날 저녁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네, 엄마. 너 동생 생기면 어때? 동생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또 아기 낳아요? 아니. 나는 웃었다. 입양할 거야. 입양? 응. 나는 수아를 안았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우리 가족으로 만들 거야. 몇 명이요? 2명. 와. 수아가 환호했다. 그럼 저 언니 되는 거예요? 응. 좋아요. 저 언니 하고 싶었어요. 수아는 방방 뛰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게 맞는 길이야.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수아를 재우면서 속삭였다. 수아야. 네. 엄마 행복해. 저도요. 수아는 웃었다. 민준 아빠 생기고 동생도 생기고 너무 좋아요. 수아야. 네. 엄마 혼자 키워서 미안해. 왜요?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 제일 좋은데요. 응? 친구들 아빠 있어도 맨날 싸우잖아요. 수아는 내 손을 잡았다. 근데 엄마는 저한테 맨날 잘해줘요. 수아야. 그래서 좋아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도 사랑해, 수아야. 오늘이 그날이네. 12년이 흘렀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깔끔한 드레스, 단정한 화장.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여보. 민준이가 넥타이를 매며 다가왔다. 긴장돼요? 조금. 괜찮아요. 민준이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영숙 씨가 이뤄낸 거예요. 당당하게 가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한성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그리고 나는 그 파티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 지난 7년간 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운영했다. 입양 상담 교육 지원 심리 치료.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 15개 지부를 둔 큰 재단이 됐다. 엄마. 문이 열리며 새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맨 앞은 수아.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 엄마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수아야. 그 뒤는 준호. 17살 고등학생. 어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응. 축하드려요. 준호는 의젓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막내 서연. 15살. 엄마, 나중에 파티 음식 사진 찍어와요. 알았어. 나는 새 아이를 바라봤다. 내 자랑스러운 아이들. 수아는 친딸 준호와 서연이는 입양한 아이들. 하지만 누가 친자고 누가 입양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드디어 만나네요, 박영숙 대표님. 파티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 웅장한 음악, 그리고 무대 위 조명. 영숙 씨.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죠? 응.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때 한성그룹 회장이 다가왔다. 박영숙 대표님. 아, 회장님. 드디어 만나 뵙네요. 회장은 악수를 청했다. 7년 동안 이뤄낸 일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 아동 500명, 교육 지원 1000명. 숫자만으로도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건 대표님께서 직접 2아이를 입양하셨다는 점입니다.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게 진짜 사회공헌이죠.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회장은 무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주세요. 당당하게. 저 사람 박영숙 아냐?
파티장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박영숙 맞네. 나는 그쪽을 봤다. 시어머니였다. 아니, 이제는 남남인 박철수 어머니. 12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늙어 있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 옆에는 박철수가 서 있었다. 역시 늙었다. 머리는 반백배는 나오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와 있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박철수는 나를 보며 얼어붙었다. 영숙이? 당신 박영숙이야? 박철수가 다가왔다. 영숙아. 오랜만이네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12년 만이네요. 너 여기 왜? 초대받았어요. 초대? 박철수는 당황했다. 무슨 초대?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로요. 뭐?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내가 사회공헌 대상? 네. 나는 조용히 말했다. 7년 동안 재단 운영했어요. 입양 아동 돕는 일. 입양? 박철수가 비웃었다. 아들도 못 낳던 내가 남의 애를 키웠다고. 네. 나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2명 입양했어요. 수아 포함해서 새 아이 키우고 있어요. 미쳤구나.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딸 하나도 힘들었을 텐데 애를 더 키워? 행복해요. 행복? 네. 나는 웃었다. 당신보다 훨씬.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췄다. 올해 수상자는 희망의 집 재단 박영숙 대표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로 걸어갔다. 민준이와 새 아이가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영숙 대표님은 7년 전 작은 사무실 하나로 재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본인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셨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입양 아동 2명을 더 받아들였고 현재까지 500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나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버려졌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12년 전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100일도 안 된 딸을 안고 빗속에 무릎 꿇었던 그날 밤 시어머니는 소금을 뿌리며 저를 귀신 대하듯 했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도 아들을 낳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그날 제가 사람이 아니라 아들 낳는 도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키우면서 새벽 3시부터 일했고 5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7년 전 2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한 명은 아들이라서 버려진 준호, 한 명은 부모를 잃은 서연. 나는 준호와 서연을 가리켰다. 2 아이는 의젓하게 앉아 나를 바라봤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딸 하나 입양한 아들 하나 입양한 딸 하나.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혈육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느냐 책임지느냐입니다. 못 낳은 게 아니라 당신이랑은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군중 속 박철수를 바라봤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저를 버린 사람은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입양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는 사람을 키울 자격이 없었다는 걸. 그 순간 박철수가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박철수를 부축했다. 철수야 일어나. 하지만 박철수는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 멋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새 아이가 달려왔다. 엄마. 수아가 나를 안았다. 정말 멋있었어요. 어머니. 준호도 다가왔다. 저 어머니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요. 엄마. 서연이도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착한 일 할 거예요. 나는 새 아이를 안았다. 내 자랑스러운 아이들. 민준이가 다가와 우리를 함께 안았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 영수가 미안해. 파티가 끝나고 나가려는 대박철수가 막아섰다. 영수가. 왜요? 미안해. 네? 내가 잘못했어. 박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12년 전에 내가 미쳤었어. 아들이 뭐가 중요한지, 너를 왜 버렸는지. 이제 와서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12년 늦었어요. 알아. 박철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나는 비웃었다. 전 당신 용서 안 해요. 영수가. 하지만 나는 새 아이를 돌아봤다. 당신 덕분에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응? 당신이 날 버렸기에 어는 이 아이들을 만났고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나는 박철수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날 버려줘서. 그리고 돌아섰다. 미희는 어떻게 됐어요? 차에 타며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응? 최미희는 어떻게 됐을까? 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철수랑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했대요. 왜? 아들이 공부를 못했대요. 뭐? 박철수 어머니 가손자 공부 못한다고 미희를 구박했대요. 이런 멍청한 아들 낳았냐고. 나는 헛웃음이 났다. 결국 똑같네. 그러게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 낳아도 똑똑하지 않으면 또 구박하는 거죠. 불쌍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 집안은 영원히 행복 못 찾을 거야. 우리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 왔다. 수아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뭐 먹고 싶어? 치킨. 준호가 말했다. 전 짜장면이요. 서연이도 말했다. 나는 피자. 그럼 다 시켜?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아. 새 아이가 환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육이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책임진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다. 엄마 사랑해요. 밤늦게 아이들을 재우고 나는 거실에 앉았다. 후. 긴 하루였다. 민준이가 옆에 앉았다. 여보. 응? 수고했어요. 고마워. 나는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민준아.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 민준이는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응? 앉았어? 엄마. 수아는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엄마가 제일 좋아요. 수아야. 오늘 엄마 연설 들으면서 울었어요. 수아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 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 나는 수아를 안았다. 너 있어서. 엄마. 그리고 이제는 준호, 서연이, 민준 아빠도 있잖아. 맞아요. 수아는 웃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어제 수상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우리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전국 보육원에 500명 넘는 아이들이 임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도와줘야죠. 나는 직원들을 바라봤다. 열심히 합시다. 네. 엄마는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숙제를 하다 물었다. 엄마. 응? 오늘 학교에서 내 영웅 글쓰기 숙제 받았어요. 그래? 누구 쓸 건데? 엄마요. 응?
엄마가 제 영웅이에요. 서연이는 노트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영웅은 엄마예요. 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해줬어요. 엄마는 제게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서연아,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나는 서연이를 안았다. 행복해서 그래. 저도 행복해요. 서연이는 웃었다. 엄마 있어서. 에필로그 우리 가족.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다. 수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 일을 돕고 있다. 준호는 의대에 진학해 소아과 의사를 꿈꾼다.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한다. 모두 엄마처럼 남 돕는 일하고 싶어요. 새 아이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 거구나. 박철수에게 시어머니에게 최미희에게 이긴 게 아니라 편견에 이긴 거구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편견 혈육만이 가족이다는 편견 버려진 사람은 불행하다는 편견. 우리 가족은 그 모든 편견을 깨고 행복을 증명했다. 여보. 민준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뭐 생각해요? 우리 가족 생각. 좋은 생각? 응. 나는 웃었다. 최고의 가족이라고. 민준이는 나를 안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창밖을 봤다. 정원에서 새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수아가 준호를 쫓고 서연이가 깔깔 웃는다. 이게 우리 가족. 혈육도 편견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한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다.